네, 안녕하십니까. 주경야톡의 이창훈입니다. 오늘 카카오뱅크 공모주 청약이 있었는데요. 예상대로 12조 원이 넘는 돈이 몰리는 등 아주 뜨거웠던 것 같은데요. 또 반면에 또 다른 쪽에서는 고평가 논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톡에서는 이광수 기자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톡에서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시청자분들도 현대자동차 들고 계신 분이 많이 있을 텐데요. 실적은 좋은데 왜 이렇게 주가가 못 올라가는지 한번 애널리스트하고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주 시장 이슈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톡의 한진슬입니다. 오늘 다뤄볼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시죠. 카카오뱅크 일반 청약 시작, 공모주 슈퍼위크 개막. 맞습니다. IPO 대어인 카카오뱅크의 일반 투자자 공모 청약이 오늘 오전 10시 실시됐습니다. 시작 2시간 만에 5조 원이 넘는 돈이 몰리면서 시장에 엄청난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중복 청약이 허용되지 않는 첫 번째 대업급 IPO인 만큼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 눈치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튿날 내일 경쟁이 더 심해질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다만 BNK 투자증권에서는 오늘 카카오뱅크의 공모가가 지나치게 높다라고 평가하면서 매도와 청약 자제 의견을 내놓은 만큼 청약에 관심 있는 투자자 여러분들께 유의사항과 함께 전망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재확산에도 어닝 시즌 기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국내 상장사들이 본격적인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2분기와 3분기에도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은 SK하이닉스, 그리고 28일에는 LG 디스플레이와 삼성전기, 그리고 시총 1위인 삼성전자는 이번 주 목요일인 29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현재 코스피 200에서 예상치가 있는 약 30개의 기업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절반이 컨센서스를 상회한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하고 있는 모양새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뚜렷한 호재나 악재가 없는 상황 속에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장이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갖게 될지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용차 이달 말 인수의향서 접수 마감, 새 주인 찾을까? 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차가 이달 말에 인수의향서 접수를 마감합니다. 미국의 자동차 유통업체이죠. 하오토모티브가 쌍용차의 인수 의지를 밝힌 가운데 자금 조달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자금 지원 여부가 쌍용차의 정상화의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새로운 인수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하오토모티브의 창업자이죠. 해일 회장이 공언한 대로 인수 의향서를 제출할지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합측이 입장을 번복한 만큼 이번에도 다시 한번 집중해 봐야 한다라고 입장을 내놨는데요. 과연 쌍용차 새 주인 찾기에 청신호가 켜질 수 있을지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뤄볼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보다 더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서 나눠보시죠. 네, 이슈톡 일요일 이광수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수 기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죠. 인터넷은 카카오뱅크 상장이 8월 6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가 청약은 지난주에 그죠? 송악내 잘 됐고 네. 오늘 개인 투자로 해서 처음으로 공모가 진행됐는데 뭐 엄청난 자금이 몰렸다며요. 네, 맞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오늘 하루만 이제 증거금이 12조 500억 원이 이제 몰렸고요. 네, 네. 평균 경쟁률은 37대 1로 지금 집계가 됐습니다. 대표 주관사가 이제 KB증권인데 여기 경쟁률이 38.5대 1로 기록이 됐고 인수증권사인 한투증권이 가장 경쟁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고객이 제일 많다 보니까 여기 좀 몰린 것 같은데 한투증권이 39.4대 1로 지금 또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하나금투가 이제 22대 22.
22.4대 1로 나왔고 현대차 증권이 19대 1로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뭐 증권사별로는 KB증권이 6조 원 정도가 몰렸고요. 한투증권이 4조 원, 하나금투가 5천억 원 정도 몰렸고 현대차 증권이 2,300억 원 정도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이번 이제 증권사별로 배정 물량은 절반은 이제 그 최소 물량인 10주, 10주만 이제 청약을 하면은 똑같이 배분을 하는 그런 균등 배정 방식을 적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비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의 공모 금액은 2조 5천억 원 정도인데 이는 삼성생명과 넷마블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이제 공모 규모가 가장 큰 수치입니다. 공모가는 39,000원으로 이제 결정이 됐고요.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10주가 아까 최소 그 청약 증거급인데 10주 해당되는 19만 5천 원인데 이 19만 5천 원을 이렇게 입금을 해서 오늘 10주씩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청약이 이틀 동안 진행이 되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내일도 기회는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내일도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방송 보시고 맞다 깜빡했다. 네, 오늘 네. 카카오뱅크 청약이었는데 안 했다. 이렇게 아쉬워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내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를 일단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대표 주관사가 KB증권이고 인수가 한투 그리고 하나금투 현대차 증권입니다. 그래서 여유 자금이 가장 많으면 유리한 증권사는 KB증권이고요. 대표 주관인 만큼 이제 가장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어서고요. 두 번째는 한투증권이 가장 물량이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하나금투, 현대차증권 이런 순으로 지금 이렇게 물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들 증권사 아마 균등 배정을 하면은 한 주에서 2주 정도 받을 수 있다. 10주를 넣는다고 하면은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증권이 경쟁률이 제일 낮았어요. 그래서 물론 내일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눈치 보기 싸움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균등 배정을 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현대차증권이 유리할 수도 있다. 좀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좌가 없다고 하면은 이제는 더 이상 KB증권을 통해서 이제 청약을 할 수가 없고요. 한투증권은 오늘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금투나 현대차증권 같은 경우에는 내일 MTS를 통해서 이제 계좌를 만든다고 하면은 내일까지 열어두기로 했기 때문에 아직 이 계좌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현대차나 하나금투 통해서 이렇게 청약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아마 이렇게 공모 그 주 청약 열기가 뜨거운 것 중에 하나는 사실 기관 투자가 청약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끝냈잖아요. 네. 그 내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지난주에 또 기간 수요 청약이 있었는데 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장 그 분위기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굉장히 많이 몰렸어요. 2,585조 원이나 몰렸는데 그 기관 투자자 국내외 포함해서 1,667곳이 몰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 기관이 모두 그 공모 희망가 밴드 상단을 다 적어냈다고요. 다 39,000원 이상을 내가 내겠다 이렇게 네, 적어냈기 네. 때문에 아주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다. 좀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네. 과연 이제 그 들어오신 그 시청자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느냐, 네. 따상을 칠 수 있느냐 이런 네.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 이렇게 기관 투자가도 그렇고 개인도 많이 들어왔던 이유는 사실은 장외 시장에서 공모가 39,000원인데 네. 장외 시장에서 카카오뱅크의 가격이 8만 원이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들어오는데 과연 그게 맞는지 한편은 뭐 아까 우리 저 캐스터도 이야기했지만 또 한쪽의 증권업계 시각은 카카오뱅크가 이 가격으로 상장이 되면 시가총액이 거의 뭐 20조 가까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잘 나가는 KB금융주주나 이런 회사의 시가총액이 20조가 좀 넘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밸류에이션에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고평가 논란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 그 증권가에서 화제의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이제 BNK 투자증권에서 이제 김인 애널리스트가 냈는데 지금 청약에 참여하지 말라. 지금 너무 비싸다. 공모가 39,000원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적정가는 24,000원이다라고 제시를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4대 금융지주보다 카카오뱅크가 비쌀 이유가 별로 없다. 이 4대 지주 갖고 있는 인프라와 플랫폼 같은 게 지금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카카오뱅크가 이렇게 비쌀 수가 있냐. 여기서 만약에 따상을 간다고 하면은 1등 은행주가 되거든요. 카카오뱅크가. 네. 그런 것들을 정확히 봤을 때 지금 비싸다는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고 한쪽에서는 지금 뭐 플랫폼만 봐서 되냐. 앞으로 확장성은 카카오뱅크가 더 있는데 시장은 그걸 더 평가하는 거다. 좀 이런 네. 분석이 나오면서 지금 두 가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8월 6일에 그 상장을 해서 가격이 어떻게 될지 네. 이것도 굉장히 시장의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작년에 잘 나갈 때 네. 보면은 GM, 포드 이런 자동차 회사를 다 합한 시가총액보다 더 컸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은 초기에는 고평가가 돼요.
그래서 카카오뱅크를 단순하게 밸류에이션하면 당연히 제가 보기엔 카카오뱅크가 비싼데 네. 만약에 카카오뱅크가 향후에 혁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하면 지금의 가격이 정당화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너무 뭐 하루 이틀 보지 말고 왜냐하면 그 빅히트 네. 지금 그게 하이브인가요? 네, 하이브입니다. 네, 그게 상장될 때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상장 이후에 주가 쭉 빠졌는데 결국은 다시 상장 주가로 넘어갔으니까. 다시 회복하는, 예. 그래서 상당히 우리 시장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안이 벌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금융산업들이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네. PBR이 다 0.3배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카카오뱅크는 어떻게 보면 이 금융 생태계에 매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길게 보면 괜찮지 않을까 기대해 볼 생각합니다. 만하다. 네, 비싸긴 하지만. 아,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큰 기업들이 2분기 실적들을 계속 발표하잖아요. 어닝 시즌인데 네. 뭐 그거에 비해서는 주가는 재미가 없죠. 오늘도 뭐 주가 많이 빠졌고. 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뭐 기업의 실적 발표가 기업 주가에 좀 이렇게 반영이 되는지, 그다음에 뭐 이번 주에 어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상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나눠주시면 네네. 시청자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많은 대형주 위주로 지금 어닝 시즌이 지금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이제 배터리 대표 기업인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모회사 LG 화학 등이 이제 시총 그 27일에 이제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SDI 같은 경우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에서 2,50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다. 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당연히 이제 그 시장 컨센서스를 홀쩍 뛰어넘은 거고요.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29일에 이제 발표가 됩니다. 물론 LG 전자를 포함해서 LG 그룹이 다 이날 발표를 하는데요. LG 화학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지금 영업이익이 1조 1,000억 원 정도 될 것이다. 근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0% 이상 늘어난 수준입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이제 27일에 또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요. 증권가에서는 2조 7천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 대비 한 40% 이상 늘어난 수준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앞서 잠정 실적 발표했지만 29일에 이제 확정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이제 매출은 63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12조 5천억 원 정도가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 역시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미국도 당연히 뭐 서학 개미들이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뭐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들도 뭐 이번 주 안에 다 지금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이번 주가 정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들이 좀 방향을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실적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지금 이야기한 종목 중에서 삼성 SDI 실적이 제일 시장에서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삼성 SDI 실적도 중요하지만 삼성 SDI의 배터리 사업부 실적이 네. 과연 흑자 전환했을까? 네네. 그게 굉장히 시장의 관심 포인트일 것 같거든요. 최근에 삼성 SDI가 다른 배터리 뭐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보다 강했던 거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작년에도 LG화학이 이제 흑자 전환하고 나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으니까 아마 그런 것도 굉장히 관심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시장은 지금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못 올라가니까 네. 그걸 제일 답답해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실적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일단 뭐 미국 증시는 일단 실적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현지 시각으로 지난 23일에 미국 뉴욕 3대 지수가 다 지금 사상 최고치를 찍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란히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2분기 그 실적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사실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난주에 살짝 이렇게 뉴욕 증시가 주춤한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 저가 매수세 유입되고 다시 이렇게 실적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또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닝 시즌이 지금 또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잘 나오면은 또 미국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또 한번 오를 때 많이 오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또 지수에 반영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좀 억울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이머징 마켓 인덱스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미국 시장이 뭐 고점을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 중국 시장이 오늘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 뭐 미중 간의 갈등도 있고 중국 정부가 기술주들을 규제하면서 중국 주가가 뭐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머징 마켓의 1등이 시가총액이 제일 큰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그리고 네. 우리 두 번째거든요. 아.
묻어서 안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선진국 지수에 있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훨씬 진작에 4,000포인트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계속 3,300선을 못 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뭐 또 하나의 관심이 삼성전자도 이달 말 되면 지난번에 이제 예비 실적을 발표했던 거고 네. 이달 말이 되면은 이제 그 본 실적을 쫙 발표할 거 아니에요. 네. 뭐 주가 8만 전자도 깨졌어요. 그죠? 맞습니다. 예,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건 날아갔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삼성전자 워낙 개인 투자자 비중 높은 종목이다 그렇죠. 보니까 지금 뭐 말들이 많은데요. 시장에서는 이제 뭐 실적은 이미 지금 반영이 된 걸로 보고 있고 앞으로는 그 두 가지 이슈가 앞으로 삼성전자의 주가를 결정지을 것이다. 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그 대만 TSMC와의 파운드리 격차입니다. 이 대만 TSMC와 파운드리 격차를 얼마나 줄일 수가 있느냐. 이것이 이제 삼성전자 주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이는 게요. 원래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TSMC와 이제 파운드리 격차를 줄이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지금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지금 그 격차를 많이 줄이지 못했고 인텔도 갑자기 파운드리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원래 시장이 2강이었는데 TSMC와 삼성전자가 갑자기 인텔까지 해서 3강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좀 기관 투자자들의 전망이 있어서 주가에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약간 이어지는 게 또 두 번째 이슈는 M&A입니다. 그래서 워낙 또 TSMC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인텔도 지금 반도체 업체들을 M&A 하면서 지금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도 그렇게 투자자들에게 M&A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좀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거 관련해서는 뭐 이제 다음 이제 8월 15일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을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가석방하지 않겠냐 이렇게 재개의 전망이 있을 정도로 M&A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또 한번 다음 달 정말 8월 15일 돼봐야 알 것 같은데 앞으로 M&A에서 이제 추가 성장 동력을 이제 발휘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이게 주가라고 하는 게 뭐 모든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이 되는데 지금 시장의 이렇게 반응들을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이 되냐 안 되냐 이거에 대한 관심도 되게 많은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쌍용차 이게 뭐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뭐 지금 주식은 지금 이제 거래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네. 쌍용차가 어쨌든 누군가 인수를 해야 다시 이제 회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진도가 나가고 있나요? 이달 말까지 이제 인수 의향서를 받기로 했는데요. 네. 뭐 아직까지는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 그 곳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네. 됩니다. 뭐 가장 그나마 유력한 인수 후보로 꼽히는 게 그 미국의 자동차 유통업체인 하 오토모티브라는 곳인데요. 여기 이제 창업자 주쿠에일이 간밤에 국내 한 매체와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쌍용차 인수 의향서를 내겠다. 좀 이렇게 인터뷰를 한 만큼 여기가 그래도 일단 들어오지 않겠냐 이런 전망은 나오고는 있는데요. 뭐 그 밖에 또 인수 주체로 거론됐던 것이 이제 국내 전기버스 제조업체인 에디슨 모터스 그리고 전기차 업체인 케이팝 모터스와 사모펀드 계열사인 박성진 컴퍼니 등이 있는데 뭐 모두 인수 의향서는 제출하지 않았고 사실 자금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장에서는 이제 그 미국의 하 오토모티브가 들어올 것인지 들어온다고 하면 얼마를 써낼 것인지에 지금 관심사가 몰린 상황입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뭐 미국에 있는 하 오토모티브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죠? 네. 그것도 아직 뭐 상황은 확실한 건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 하 오토모티브가 이번에 뭐 새롭게 나온 곳이 아니라 네. 작년부터 쌍용차를 인수하고 싶다 하고 계속 밝힌 곳이었어요. 근데 네, 네. 작년부터 밝혔지만 뭐 투자를 하진 않고 말만 그렇게 했던 곳이라서 지금 시장의 신뢰도는 높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거론된 쌍용차 매각가가 한 1조 원 정도 안팎이라고 합니다. 지금 팔기로 한 그 평택 공장 부지만 해도 9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하 오토모티브가 또 간밤에 또 인터뷰를 했는데 국내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 쌍용차를 4천억 원에 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4천억 원이 어떻게 나온 거냐고 하면은 그 한영회계법인이 그 쌍용차의 매각가를 산정을 해봤는데 3,500억 원 정도를 건질 수 있다. 이렇게 물론 식사를 했는데 물론 그 이후에 채무는 포함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 오토모티브가 4천억 원에 쌍용차를 사게 된다고 하면은 나머지 채무는 또 채권단에서 해결해야 되나? 좀 이런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게 이걸로 살 수 있겠냐? 좀 이런 이번에도 주인을 못 찾을 거 아니냐? 좀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답답한 상황이네요. 네. 이광수 기자 오늘도 말씀 잘 들었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이야기, 가장 듣고 싶어하는 주제, 섹터톡. 오늘은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유지웅 이베스트 증권의 애널리스트를 초청했습니다.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앞서 소개한 대로 오늘은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유지웅 연구위원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바쁘신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이 되게 궁금하신 게 많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특히 이제 뭐 최근에 자동차 회사들이 주가가 지지부진하니까. 네. 그래서 먼저 그 현대 기아 실적 공개가 됐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매출 30조 원, 네. 이제 사상 최대 규모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아차도 18조 원을 넘기는 이제 외형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사 모두 다 봤을 때는 일단은 이제 사상 최대 외형 성장을 이제 이뤄냈다라고 이제 보고 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익 레벨에 있어서 이제 시청자분들의 그런 이제 눈높이가 조금 투자자분의 눈높이가 좀 이제 많이 갈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기아차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익성을 이번에도 기록을 했고요. 그것이 이번 분기뿐만이 아니고 사실 이제 작년부터 좀 얘기가 됐었습니다. 이제 현대차가 지금 영업이익이 자동차, 금융, 기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실 자동차 부분이랑 이제 현대차의 자동차 부분이랑 이제 기아차랑 이렇게 비교를 해야지 사실 동일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차의 자동차 사업 부분 영업이익률이 아직까지 5%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제 기아차는 이제 반면에 이번 분기에는 8.1%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격차가 사실 1분기보다 조금 더 벌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은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분기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그 현대차하고 기아차하고 영업이익률에서 네.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원인은 뭔가요? 사실 이제 현대차랑 이제 그러니까 뭐 동일 지역에서 더 판매를 못하는 업체가 아닙니다. 현대차의 이제 그 해외 거점들을 봤을 때는 브라질이나 러시아 이제 아니면 동남아시아나 이런 이제 사실 전략적으로 중요하기는 한데 지금 당장은 이제 이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이제 시장들의 비중이나 이제 익스포저가 좀 많다 보니까 그렇군요. 이제 네.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게 이제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내수 시장은 사실 기아나 현대나 국내에서는 이제 사실상 과점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이제 마켓 쉐어가 한 70-80%에 이제 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건은 사실 해외 시장에서 어떻게 양사 각각의 전략을 펼치느냐가 이제 중요한 이제 주요 과제인데 기아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니면 최근에 인도 시장에서 현지 전략화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한 상태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최근 이제 시장에서 많이 이제 디맨드가 증가하고 있는 SUV 차량이나 이런 것들에서 조금 더 나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프라덕 믹스에서 기아차가 좀 더 나은 것 같고, 그렇죠. 네, 네. 말씀하신 대로 근데 새로운 시장, 전략적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영업이익률이 좀 낮더라도 현대차가 그쪽 지역에 들어가 있다 하는 거는 장기 성장성으로 보면 꼭 나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현대차 영업이익률이 더 낮아도 네. 이제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네, 네, 네. 네. 그 뭐 시장에서 사람들이 이제 좀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 뭐 자동차 그 반도체 부족 이런 이슈 때문에 가끔 뭐 생산 중단도 됐고, 근데 네. 그 별로 영향이 없었던 모양이죠. 매출이 늘어난 거 보면. 지금 이제 생산 중단된 부분이 있고, 네. 그다음 반면에 이제 기존 차량의 가격들이 좀 올라간 부분들이 큽니다. 그래서 차량 가격을 이제 실제 그 이제 테이크 프라이스를 올리는 게 아니고 네. 이제 옵션 채택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네. 이제 좀 크게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났고 이게 사람들의 소비 성향이 짙어지다 보니까 조금 더 나은 옵션들을 찾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럼 판매 대수가 늘어난 것보다는 예. 대당 판매 가격이 좀 올라간 부분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대당 판매 가격이 올라간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산업은 일반적으로 제조사가 판매를 하지를 않고 이제 딜러가 판매를 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센티브라는 게 생기게 네,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인센티브 폭이 1분기 대비해서 2분기가 이제 줄어든 이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네. 지금 이제 재고가 없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자동차가 잘 팔리니까 그렇죠. 굳이 딜러 인센티브를 많이 줄 필요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네, 특히 이제 딜러 입장에서도 네. 팔 물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네. 예, 그래서 그게 한 가지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게 이제 잠재적으로 3분기에는 조금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네. 좀 이제 우려를 하실 부분들로 발전될 수 있는 이제 요인이기도 합니다. 네. 그 3분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지금 뭐 어쨌든 자동차 이 뭐 반도체 부족 현상 때문에 뭐 우리나라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네. 이 3분기에는 좀 나아지나요? 그렇죠. 지금 제 올해 연간으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약 8,300만 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네. 그 중에서 반도체 공급 차질이 예상되는 대수가 약 600만 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약 450만 대 정도가 네.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이제 저희는 집계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한 150만 대 정도 되는데 요 대수들이 이제 하반기에 좀 소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반기에는 조금 그 자동차 생산이 조금 여유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네요. 예,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도 3분기랑 4분기랑 색깔이 조금 다를 거고 네. 특히 2분기에도 차질이 있었던 업체는 네. 3분기에도 차질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4분기에 가면 좀 더 나아지고. 예, 4분기에 가면은 이제 대부분 좀 나아지는 그런 네. 형태를 띨 거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다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자동차가 올해부터 특히 이제 커넥티드 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옵션 채택률이 증가한다던가 이러면서 실제로 대당 사용되는 반도체 양이 증가를 해버립니다. 앞으로는 더 그렇겠죠. 그렇죠. 그죠? 점점 더 자율주행차 들어가고 그러면 더 그렇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실제로 뭐 자동차 시장이 크게 성장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이제 수요 자체는 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 자동차 반도체는 주로 어디서 어느 회사가 많이 생산하나요? 지금 이제 보통 자동차에서 네. 사용하는 이제 반도체들은 이제 네. 이제 고성능 반도체라기보다는 그렇죠. 예, 네. 8인치 웨이퍼에서 생산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가라고 이제 네. 보시는 게 맞고요. 물론 이제 자율주행차에서는 이제 중앙 처리 장치들이나 네. 이런 것들이 좀 고도화된 칩이 이제 탑재가 되는데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은 이런 소형 이제 칩들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인피니언이나 이런 이제 뭐 유럽 업체들 아니면 이제 미국의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아니면은 이제 일본의 르네사스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는 그 자동차 반도체를 활발하게 생산을 안 하는 모양이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최근에 문제가 사실 많이 이제 대두가 된 상황이기 네.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제 몇 개 중소형 업체들에서도 한번 이제 해보자. 예, 이렇게. 8인치 투자를 좀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원래도 이제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DB 반도체. 맞습니다.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캐파 증설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한데 일단 왜냐하면 지금 증설했다가 나중에 안 팔리면 또 어떻게 하냐 이런 그렇죠. 예, 네.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슈를 좀 극복을 하고 네. 캐펙스를 좀 늘리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SK 하이닉스도 8인치 투자를 좀 하기로 결정을 한 것으로 이제 보도가 됐고 그럼 한 내년쯤 되면 상황이 많이 좋아지겠네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분기가 돼도 사실 이게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 뭐 또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왜 이렇게 현대차 주가 못 올라가느냐. 도대체 그렇죠. 그거를 무지하게 왜냐면 현대차, 기아차가 뭐 밸류에이션도 싸고 네. 또 뭐 미래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이렇게 하면 네. 성장성도 높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올해 내내 주가가 뭐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단어들 중에서 자율주행차나 네. 전기차에서 이제 사실 트리거가 좀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현대차가 지금 연간 매출액이 이제 120조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나 환율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2분기 말부터 조금 이제 비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철강 가격 올라가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일단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것을 이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보통 이제 매출에서 한 7% 정도가 이제 원자재 가격 네. 구입 비용입니다. 네, 네.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말씀하신 철판 구입 비용이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스팟 가격이라고 하죠. 데일리 시세는 이제 굉장히 이제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데 사실 자동차 업체가 이것을 제조 원가에 반영하는 것은 계약 가격이겠죠. 이번 분기가 아닙니다. 그러겠죠. 예, 다음 분기도 거의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제 계속 이제 변동이 이제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동비고 장기적으로 이런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것 외에 다른 팩터들이 사실 더 커요. 네, 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반기보다 원화가 좀 높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영업이익률 개선의 여지가 좀 더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우려를 이제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맞는데 사실 이제 하반기 되면은 이런 이제 대외 변수들은 네. 좀 많이 희석이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 네. 실제로 주가를 구조적으로 이끌 수 있는 변수는 그 말씀하신 전기차나 이제 자율주행 부분에서의 경쟁력이고 네. 사실 상반기 동안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생산이 예정보다 좀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 신차 뭐 아이오닉 5였나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3월에 네. 연간 10,000대로 출고가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반도체 이슈가 아닌 네. 구동 모터 공급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진이 아닌 구동 모터로 이제 구동이 되는데 말씀하신 아이오닉 5부터는 현대기아차가 EGMP라는 이제 다른 플랫폼인 전기차 거죠? 조형 그렇죠. 플랫폼이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구동 모터를 도입을 했고 이것은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내재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 하는 그런 부품들인 아, 거고. 자기네가 그걸 만들어요? 그렇죠. 아, 이제, 그렇군요. 예, 네. 지금 이제 현대모비스에서 구동 모터를 이제 네, 네. 완전히 내재화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음 하는 입장에서는 양산 수율이 올라오는데 계획보다 좀 차질이 있었고요. 그렇겠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 현대기아차가 미국에 전기차 투자를 하겠다는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네, 네.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았어요. 네, 네. 예.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이제 2분기 실적 확인하신 대로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나오지가 않았고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전기차 부분에서 이제 영업이익도 이제 네, 분명히 영업이익도 이제 있고, 네. 있고 말씀하신 전기차 생산량이 예상보다 이제 좀 늦게 네. 올라왔죠. 네, 네. 예,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네. 작용을 한 이제 상태고 네. 이제 반도체 수급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3분기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회사에서 언급하는 톤도 아직 3분기까지는 조금 이제 네. 보수적인 톤이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까지는 사실 조금 이제 답보 상태인 건데 네. 저희가 연말쯤 그리고 내년 바라봤을 때는 사실 이제 뭐 이익이 어쨌든 지금에서 더 내려오기는 사실 힘듭니다. 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좀 올라가는 트렌드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4분기에는 좀 의미 있게 확인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네요. 왜냐하면 주가라고 하는 건 선행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더 나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주가는 그때부터는 올라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저희도- 보면은 주가는 바닥을 잡을 수는 있는 상황은 돼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으로는 사실 전기차를 생산을 네. 하는 것은 또는 생산량이 앞으로 올라가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앞으로이라고 하는 거는 3분기부터요. 그렇죠. 예. 그러면 분기 대 분기로 봤을 때 네. 3분기에 전기차 생산량이 2분기보다 많습니까? 거의 한 2배 정도 이상 올라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럼 뭐 왜냐면은 주가는 바닥을 잡겠네요. 왜냐하면은 이제 아이오닉 5뿐만이 아니고 그룹사 안에서는 지금 EV6라고 해서 네. 동일한 플랫폼에서 기아에서도 생산이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점점 더 가속도를 붙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제네시스에서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든 이제 유사한 사이즈의 이제 아이오닉 5 유사한 사이즈의 전기차가 출시가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이오닉 5가 만들어지는 그 전용 플랫폼 말고 다른 플랫폼들도 새로 이렇게 깔린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전기차 플랫폼은 eGMP라는 플랫폼으로 단일화가 되어 있고요. 그 단일화된 플랫폼 하에서 예. 다른 종류의 전기차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방금 말씀드린 제네시스 네. 차량은 사실 이제 정말 동일한 플랫폼에서 동일한 사이즈입니다. 현재 나오는 아이오닉 5 그 플랫폼에서 제네시스가 그렇죠.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그 결국은 현대차를 우리가 주식으로 바라볼 때는 네. 왜냐하면 현대차가 뭐 작년에 보면 9만 원, 10만 원대에서 계속 지지부진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다가 전기차 이야기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바뀌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과거에 말하자면 그 뭐죠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내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새롭게 봐야 된다 해서 순식간에 주가가 10만 원에서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올라갔던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뭐 이익이 얼마 나냐 안 나냐는 그렇게 중요한 팩터는 아닌 것 같고 네. 말씀하신 대로 미래의 성장을 내포하고 있는 뭐 전기차라든가 아니면 자율주행차라든가 이런 데에서 얼마나 많이 이게 이제 맞습니다. 변화를 보여줄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 부분은 그렇고요. 자율주행 부분에서는 뭐 변화가 있습니까? 과거에 무슨 뭐 또 로봇 회사도 이런 것들을 인수하고 그래서 한 번씩 모멘텀이 됐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하반기에도 뭐 변화가 좀 있나요? 지금 올해보다는 사실 내년 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예, 지금 이제 현대기아차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방향은 네. 미국 앱티브라는 이제 부품 회사랑 합자사로 만든 네. 모셔널 네. 이라는 이제 자율주행 회사에서 나올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을 가지고 로보택시 사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 시점은 사실 이제 내년 말에서 내후년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이 모셔널이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것을 굉장히 세밀하게 추적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과제다라고 그렇군요. 이제 네.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뭐 이제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투자 계획일 텐데요. 아무래도 네, 뭐 그렇죠. 전기차 시장 놓고 보면 미국의 성장 가능성이 엄청 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뭐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이제 한 2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네. 현대기아차가 미국에 8조 원 정도 투자를 할 거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고 네. 그 가운데서 사실 그럼 저희- 미국의 맞습니다. 현재 공장을 짓는 건가요? 그 부분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계획만 있군요. 투자하겠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투자를 이제 밝혔을 때는 사실 전기차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로봇이나 네, 또는 네. 이제 수소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네. 종합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밝혔고요. 따라서 그렇군요. 전기차에 대한 비중을 이제 100%라고 가정을 할 수가 없지만 사실 이제 지금 이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영역을 봤을 때는 네. 전기차가 절반 이상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지금 전기차 투자에 있어서 네. 가장 중요한 3가지 중에서 2가지는 대부분 완료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신차 개발이고요. 네. 신차 개발은 보통 이제 국내에서 다 네.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2번째는 이제 배터리 공급 계약이 이제 완료가 사실상 대부분 이제 종료가 됐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을 만들 어셈블리 라인이 필요한 건데 이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보고 미국 있습니다. 쪽에? 맞습니다. 네. 예. 국내는 이미 어셈블리 라인이 생겨진 거죠. 생기고 있고 네. 또는 기존 라인들을 활용을 하는 네.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현지 생산된 네. 차종들에 한해서 네.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부여를 하겠다라는 기조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야 전기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수출하는 거는 사실 뭐 구 인센티브 제도에서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데 신 정권 들어서는 사실 인센티브에서 늘려주기는 할 거예요. 네. 그 허용 대수를 지금 20만 대인데 60만 대까지 늘려주기로 되어 있는데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이제 수출차는 사실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기조죠. 네. 그러면은 뭐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대차가 미국의 전기차 생산 공장을 진다고 하는 거는 거의 뭐 명확한 거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알라바마나 조지아에 네. 이미 공장이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발표된 계획만 봤을 때는 내년부터 현지 생산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신공장을 짓건 안 짓건 네. 거기서 라인을 깔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차종들은 사실 이미 이제 개발된 네. 차종들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오닉 5가 이제 곧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 수출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호응을 받게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이제 초입 단계고 네. 여기서 많은 것들이 좀 결정될 가능성이 좀 예,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이오닉 5 자동차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네.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까? 지금 사실 이제 전기차에 대한 디맨드는 시장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3년 전, 2년 전과는 다르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내연기관에 대한 또는 구형 디젤 파워트레인에 대한 이런 선호도가 좀 많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환경에 대해서도 점점 그렇죠.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전기차를 구입을 하게 되고 특히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서 만든 차종들끼리 경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알고 계신 이제 코나나 니로 EV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원래는 이제 내연기관으로 만들어진 차라서 엔진만 이제 사실 엔진 변속기만 드러내고 거기다가 이제 구동 모터나 이제 전동화 시스템을 네, 네. 넣은 거라서 사실상 이제 성능을 크게 끌어올리기에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배터리 사이즈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차량을 이제 고도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전용 플랫폼에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아이오닉 5랑 동일한 사이즈에서 경쟁할 수 있는 차종 자체가 글로벌 메이커가 만든 차종이 지금 5손가락 안에 듭니다. 지금 그 전용 플랫폼,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갖고 있는 자동차 회사가 네. 뭐 그러니까 이제 폭스바겐하고 네. 어디입니까? 지금 현대차랑 동일하게 네. 경쟁할 수 있는 업체들 중에서는 폭스바겐 그룹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뭐 미국 GM이나 포드 이런 거 얘기 나오는 거는 앞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근데 GM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현대차랑 네. 이 전기차 파워트레인 계획에 대해서는 앞서 있는데 네. 현대차랑 이제 경쟁하는 세그먼트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대형 픽업이나 대형 SUV를 먼저 내놓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볼트라는 차종은 이제 아마 현대차랑 이제 동일하게 경쟁을 네, 하는데 네. 여기서부터 현대차는 조금 더 상위 세그먼트로 가기 때문에 일단 일반 승용이나 이제 중소형 SUV에서는 현대가 조금 더 앞서 있는 네.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일 거고요. 네. 포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았고 최근 한 3달 동안 이제 이 내연기관 업체들 중에서 주도주 역할을 해왔는데 사실 이제 3달 전에 발표가 됐었던 F150 픽업 트럭 이 전기차 버전이 엄청나게 하이라이트가 됐었는데 사실 이제 내년에 출시되는 이 트럭의 전기차는 기존 내연기관 차를 활용한 트럭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사이즈라던가 네.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반적인 성능이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런 것들 전부 다 감안했을 때는 미국 업체들은 부분적으로 현대기아랑 좀 겹치거나 아니면 다른 세그먼트에서 경쟁을 하고 사실 현대차가 직접적으로 미국에서 경쟁을 하는 이제 브랜드들은 일본 업체들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아니, 현대기아 일본 업체들이 지금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생산하는 데가 있나요? 약간 하이브리드에 치중되어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예,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하이브리드로만 대응을 해도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연비 규제를 5년 정도는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지금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현대기아차가 합산으로 미국에서 마켓시어가 10%고요. 네. 일본 대형 3사가 30%입니다. 네. 압도적으로 크네요. 네. 예, 압도적으로 크고 따라서 동일하게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현대기아보다 전기차 생산량이 3배 많아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단 나와 있는 계획들을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일본 업체들은
배터리 계약에서 훨씬 더 뒤처져 있는 그런 그렇죠. 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에 앞서서 전기차 플랫폼 개발조차도 조금 더 느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마켓 시어가 크기 때문에 현대가 뭐 따라잡는다라는 표현을 하기는 좀 그렇고 그 밑에 이제 혼다랑 닛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닛산은 사실 이제 현대차가 이미 마켓 시어나 영업이익이나 모든 이제 퍼포먼스에서 좀 많이 능가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확인을 하고 있고 혼다 같은 경우가 이제 현대차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이제 브랜드 인지도를 갖고 있습니다. 시가총액도 한 55조 정도 이제 조금 더 높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영업이익 트렌드나 아니면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기차 개발 속도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좀 많이 뒤처져 있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뭐 작년에 또 애플카 이슈도 시장에 아주 떠들썩했었는데 네. 뭐 애플카는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애플이 이제 발표를 하겠죠. 그래서 네. 이제 다만 이제 그 시점이나 네. 생산의 이제 방식이나 어쨌든 예. 애플카는 나올 그렇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그건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예, 사업성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인 검토가 네. 애플 입장에서도 필요할 거고 네. 이 비즈니스가 사실 이제 위탁 생산만으로 네. 대규모 스케일로 차량을 생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지금 초기 비즈니스 모델은 사실 네. 위탁 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 남이 만들어주는 네, 네. 걸로 할 수가 있는데 이 대규모로 가다 보면은 네. 지금 저희도 이제 원재료 가격이나 환율이나 이런 거에 네.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자체적으로 좀 많이 이제 생산 프로세스가 좀 내재화되어 있어야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제어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그거는 있습니다. 조인트 벤처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분명히 이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네. 이제 그래서 뭐 마그마 얘기도 있었고 뭐 LG 마그마 얘기도 그렇죠. 있었고 그랬던 예, 것 같은데. 네. LG 마그나는 사실 이제 애플이랑 직접적으로 연관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그거는 이제 보통 이제 일반 이제 자동차 회사들에게 구동 모터를 공급하는 네. 그런 노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이제 마그나가 지금 위탁 생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네. 마그나가 사실 가장 유력하죠. 이 위탁 생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업체들 중에서는 이제 북미 쪽에서는 마그나가 있고 그다음에 중화권에서는 이제 폭스콘이 네. 있고요. 이제 두 개가 있는데 뭐 이 두 개 업체들이 가장 일단은 초기에는 유력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궁극적으로 뭐 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 스마트폰의 플랫폼에서 그렇죠. 예. 만약에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시대가 된다면 네. 아주 강력한 새로운 그 플랫폼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애플이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뭐 성장성이 떨어질 거기 그렇죠. 때문에 결국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1분 정도만 네. 자동차 투자하시는 분에게 네, 뭐 그렇죠. 조언 한마디 해주시죠. 지금 이제 자동차 산업이 이제 모빌리티 산업으로 확장되는 네. 대격변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재무 성과나 네. 아니면은 지금부터 시작된 이제 전기차 판매 대수 이런 것만으로는 이 단기적인 지표로는 사실 이 자동차 업체의 장기적인 트렌드를 읽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이 회사가 가고자 하는 전략이나 네. 실제로 이것을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캐파나 네. 아니면 이제 경영진의 그런 의지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다라면은 사실 조금 더 내년 내후년 이 네. 업체의 이제 미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좀 이제 해안을 얻게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보고 맥락에서 있습니다. 본다고 하면 현대자동차도 좋은 거 아닙니까? 저희는 그 중에서 좀 많이 앞서 나간 이제 케이스다라고 이제 현대기아차가 네. 이제 그 안에 속한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네, 이제 물론 이제 조금 더 앞서 나가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테슬라 네, 같은 네. 경우에는 사실 네. 이제 갑자기 이제 전기차만 하면서 나타났기 때문에 좀 앞서 네, 나갈 수밖에 네. 없지만 네. 이제 기존 진영에서는 네. 현대기아차는 이제 상당히 좀 선두권 진영에 이미 이제 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여간 정말로 유익한 이야기 네. 고맙습니다. 저도 좀 뭔가 이렇게 뿌리 뿌옇던 게 조금 이렇게 맑아진 느낌이 들었고요. 예. 네. 하여간 오늘 와서 깊이 있는 이야기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또 뭐 변화가 있거나 그러면 한 번 더 나와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주경야톡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